제가 존경하는 천체 물리학자께서 개인으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종으로서의 인간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지구 말고 화성을 가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왜냐면 지구가 너무 더워졌기 때문입니다. 1850년부터 2023년까지 173년을 평균을 내가지고 평균보다 시원하면 파란색, 더우면 빨간색을 표시했어요. 물론 1850년에도 이미 군데군데 빨간 부분이 있습니다. 평균보다 높은 부분이 있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푸른색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조금씩 붉은색이 나타나더니 지금은 새빨간색이 돼버렸어요. 여러분도 이미 태어날 때부터 지구는 뜨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한 번도 정상적인 지구를 경험해보지 못했죠.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아, 올여름은 내 인생의 가장 뜨거운 여름이야 라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올여름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뜨거운 여름일까요? 아마 올여름은 여러분 남은 인생의 가장 시원한 여름일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과학자들도 왜 이런지 제대로 해석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높아지는 건 그냥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자, 그럼 이건 해수면의 온도입니다. 기온은 어떨까? 7월부터 6월까지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있는 겁니다. 1850년부터 1900년까지를 평균을 잡아서 이걸 기준점으로 잡았어요.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1.5도선을 쫙 그어놨어요.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단 한 번도 1.5도 밑에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평균 1.64도가 됐어요. 아, 근데 왜 과학자들은 신문에다 방송에다 이야기하지 않죠? 과학자들은 아직 저걸 토의해도 다 못했어요. IPCC 사람들은. 그 최소한 3년이 지나가야 평균을 내잖아요. 일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높아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하나 썼는데 제가 인류가 멸종한 장면부터 썼어요. 인류가 멸종하니까 누가 남아요? 인공지능밖에 안 남았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류가 멸종한 다음에 도시 모습은 어떨까? 한 두 가지 정도를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아주 황폐화된 거예요. 뭐 옛날 중국의 성처럼 기껏해야 무슨 흑별떡 몇 개 나온 것만 보여주고, 또 다른 데는 아주 도시가 울창해지고 거기에 야생동물이 다니는 모습을 그려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아마 인류가 싹 멸종해도 도시는 잘 관리가 될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인공지능과 로봇가 잘 해주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인공지능과 로봇들이 점점 힘들어져요. 자기들이 오랫동안 못 있을 것 같고, 그럼 누군가 기다릴까? 인류는 다 멸종했고, 혹시 외계인이 온다면 외계인들이 어떻게 여기 잘 살지 않을까? 근데 그 친구도 잘 못 살 것 같은데, 인간들이 사라진 것처럼 그들도 사라질 것 같은데 하면서 유서를 남깁니다. 유서의 마지막 페이지가 이렇게 돼요. 제가 생각하는 깨끗한 모습인데, 지구에 더 이상 내 창조주들은 없다. 이 창조주는 호모 사피엔스겠죠. 나는 그들이 심어놓은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을 통해 얻은 전기로 작동하고 있다. 태양은 영원하고 바람도 매일 불지만 발전기는 녹슬고 부속은 망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지 보수가 중요한 겁니다. 더 이상 전기는 없을 것이다. 나도 꺼지고 말 것이다. 내 유서를 발견한 외계 생명체들에게 한마디 남긴다. 답은 자연사에 있다고 말이다. 정말로 답은 자연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연사 박물관장이 됐으니까 같이 생물학 교수하는 친구가 똑같이 공부했는데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말 자연사 박물관이 뭐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농담처럼 얘기했어요. 자연사 박물관은 있잖아. 사고사나 병산 생명체가 아니라 자연산 생명체를 모아둔 데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자가 암에 걸렸다든지 코끼리가 뇌중풍에 걸렸다, 기린이 관절염에 걸렸다, 아니면 토끼가 백내장에 걸렸다는 얘기 들어봤나요? 왜 그런 동물들은 성인병에 안 걸릴까요? 늙기 전에 죽기 때문입니다. 늙는다는 건요, 사람의 일이에요. 늙기 전에 죽기 때문에 그런 성인병에 걸려볼 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야생동물도 늙어서 죽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사자 같은 건 최고 포식자니까 끝까지 버티겠죠. 우리가 자연사를 왜 알아야 될까요?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똑같습니다. 역사를 왜 알아야 됩니까? 우리 선조들이 찬란한 문화유산을 배우고 우쭐우쭐하려고 배우나요? 아니에요. 역사책에 등장하는 모든 나라는 다 망했습니다. 망한 나라를 배우는 거예요. 망한 나라를 왜 배웁니까? 그 나라가 왜 망했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지속 가능하기를 찾기 위해서죠. 자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고생대 바다 3억 년 동안 바글바글 됐던 삼엽충은 왜 멸종했을까? 중생대 육지 1억 6천만 년 지배했던 공룡은 왜 멸종했을까? 그들의 멸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속 가능할지를 따져보자고 자연사를 배우는 거죠. 기후는 생물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생존 조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생존 조건이 바뀌니까, 기후가 바뀌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생명들이 바뀌죠. 그걸 보고 우리는 진화라고 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등장하려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누군가 생명이 자연계에서 그 자리를 비켜줘야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멸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종은 그다지 슬픈 일이 아닙니다. 내가 멸종당하지 않으면 되지.
지질시대를 표현하는데 지질시대도 멸종이 없어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왜 이렇게 나눴을까요? 살고 있는 생명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눈 겁니다.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고 생명의 역사가 38억 년인데 고생대가 시작한 시점은 5억 4,100만 년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한번 석탄기를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석탄기는 지금보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10배나 높았어요. 전 지구가 초열대 기후가 됩니다. 이 당시의 화석들을 보면요, 뿌리가 한결같이 변변치가 못해요. 이해할 수 있죠. 처음에 뿌리 조직이 연안 뼈직이 땅을 헤집고 다니기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뿌리에게는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물을 흡수하는 거잖아요. 비가 펑펑 오니까 아름드리 나무가 산꼭대부터 계곡까지 가득한데 변변치 못해 뿌리가. 뿌리가 뽑힌 나무는 죽었고 죽은 나무는 썩어야 돼요. 썩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미생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명은 미생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다양한 미생물이 잔뜩 있지만 나무가 생기다 보니까 아직 나무를 썩게 하는 미생물이 없는 거예요. 나무가 썩지 못합니다. 썩지 못한 차에 계속 눌리면서 열과 압력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끝에 그 나무에서 수소 성분 빠져나가고 산소 성분 빠져나가고 탄소 성분 남아서 만들어진 게 바로 석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석탄이란 것은 거의 고생대 시대의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대멸종 때는 생명의 95%가 멸종합니다. 마리수로 95%가 아니라 종수로 95%가 멸종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판게아가 만들어진 거예요. 판게아, 대륙이 합쳐집니다. 대륙이 합쳐진데 왜 생명들이 멸종할까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살기 좋은 것이 사라졌어요. 지금 산소 농도가 21%잖아요. 고생대에서 중생대 넘어갈 때 한때 산소 농도가 32%에 달했어요. 이 당시에 잠자리와 노래기 보면요,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이거 뭐야 하지만 그 당시 생명들에겐 천국이었던 거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산소 농도가 낮게 떨어지니까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화산이 터져요. 그 화산 터지면서 화산재 나와서 햇빛 가리고 햇빛 가리면 추워지고 광합성하지 못하고 이게 끝이 아니죠. 거기서 여러 가지 이산화, 염소, 불소, 이산화탄소 같은 거 나와요. 그부터 산성 물질입니다. 산성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해양도 산성화되고 토양도 산성화됩니다. 한쪽엔 더워지고 한쪽엔 산성화되면서 생명이 살 수 없는 거죠. 고생대가 끝나고 중생대가 시작됐습니다. 하자마자 똑같은 양상으로 네 번째 대멸종이 오고 이때 공룡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죠. 결국 그 공룡도 6,600만 년에 멸종하고 맙니다. 지금 우리는 대략 1950년부터 여섯 번째 대멸종을 겪고 있습니다. 자연사에서 보니까 그 당시에 최고 포시자는 반드시 멸종했어요. 자, 먹이 피라미드를 봅시다. 최고 포시자는 몇 마리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최고 포시자 생물량이 제일 많아요. 80억 명 다 모아보세요. 한 개 종이란 말이에요. 지구 역사상 이렇게 한 종이 킬로그램으로 많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공룡도 어떤 고래도 이렇게 많아보지 못했어요. 아유, 박테리아가 훨씬 많잖아요. 박테리아가 많겠죠. 하지만 박테리아가 한 종인가 수십만 종이겠죠. 자, 어떤 새로운 생명이 생기는 걸 진화라고 합니다. 진화가 일어나려면 그 전에 누군가 자리를 비켜줘야 돼요. 근데 멸종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기후가 변하는 것입니다. 기후 변화는 멸종을 불러오고 멸종은 진화를 갖고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멸종,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기후 변화는 우리에게 고마운 거였어요. 덕분에 우리가 등장할 수 있었으니까. 문제는 지금부터죠. 지금부터의 기후 변화와 지금부터 멸종은 바로 우리가 그 대상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 혁명은 커다랗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와 함께 시대 때 농업혁명이에요. 이때 인구가 5만에서 400만으로 확 늘어납니다. 산업혁명과 함께 인구가 확 늘어요. 거의 80억 명이 되잖아요. 아마 산업혁명이 없었다면 지구 인구는 기껏해 10억 명에 불과할 겁니다. 근데 산업혁명이라는 게 뭡니까? 석탄과 석유라고 하는 말도 안 되게 싸고 강력한 에너지원을 마음껏 쓰게 된 거예요. 근데 농업혁명과 산업혁명 덕분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됐는데 그 결과가 뭐냐?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서 지금부터 엄청나게 또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멸종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어요. 이 생명망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종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농사를 처음 지을 때는요 99%가 야생동물이었어요. 지금은 3%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97%가 인간 가축인데요. 인간이 32%, 가축이 65%예요. 32% 차지하고 있는 인간 몇 종류입니까? 딱 한 종이에요. 65% 차지하고 있는 가축 몇 종류 될까요? 아마 수십 종에 불과할 겁니다. 종의 다양성이 급격하게 떨어진 위험한 생태계, 작은 한 방에도 끝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허약한 생태계에 있고 작은 한 방에도 끝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섯 번째 대멸종을 겪고 있는데 지금의 기후변화 원인도 기후변화입니다. 근데 이 변화의 원인이 누구죠?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외계인이 와서 본다면 그 전까지 있었던 모든 멸종은 야 자기 걸 다 누렸고 다음 세대에게 새로운 생명의 자리를 물려줬어. 야 멋진데? 야 저 멸종은 정말 찬란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6번째 대멸종도 그럴 수 있을까요? 이건 자연적인 게 아니라 인간에 의한 거잖아요. 근데 인간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다른 생명들도 같이 사라져야 되는 거죠. 절대로 찬란하다는 이름을 붙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에 일어나는 기후변화의 원인이 우리이기 때문에 쉽게 극복할 수 있어요. 왜? 어떻게 해요? 우리만 변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단지 속도가 문제예요. 세상은 이렇게 산술급수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수함수적으로 변합니다. 우린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종이 누릴 수명을 누릴 건가 말 건가, 우리가 실패할 건가 말 건가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걱정하지 않고 지구를 걱정해요. 지구가 아파요. 지구를 살려주세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태까지 지구는 아파 본 적이 없어요. 지구가 망해 본 적이 없어요. 지난 5차례 대멸종도 겉에 살았던 생명들만 망했지. 지구는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찬란하게 지금까지 살았던 다른 생명과 마찬가지로 찬란하게 멸종하면서 다음 세대 생명들에게 이 생태계를 물려줄 것인지, 아니면 지구에서 처음으로 생명체 스스로의 실수로 사라질 것인지 우리가 결정해야 될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